MBTI보다 중요한 나의 SNS 성향. 여러분은 SNS 성향 테스트 해보셨나요? SNS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성향이 있는데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제가 페이스북 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못 느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왔더니 이 SNS가 정말 어떤 분한테 목숨줄인 경우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진짜 간절한 동아줄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SNS를 다들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 좀 잘 이렇게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지켜봤어요. 근데 지켜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그 심각한 상황을 보고 그때부터 조금 진지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 듣기 싫은 말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좋든 안 좋든 간에 옆에서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누군가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별로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인스타그램 그렇게 하지 마라. SNS 꼭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또 어느 때는 로직과 알고리즘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건들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건들면서 그나마도 없던 인기도 좀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누군가들은 저한테 약간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굳이 내 인생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감나라 콩나라 얘기하고 지가 좋아서 한다는데 말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니죠. 그런 건 나한테는 안 들리지 안 먹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SNS 왜 하십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SNS 왜 하세요? 물어보면 뭐 5만 가지 말들을 다 하시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SNS를 합니다. 또 자기의 돈 버는 시장과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SNS를 합니다. 결국 뭐 자본이 적거나 영향력이 적은 분들이 새로운 자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거에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SNS를 하십니다. 이거를 뭐 단순하게 요약하면 홍보 또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SNS를 하시죠. 물론 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를 하는 것도 아니야. 수익 구조 만들기 위해서 SNS 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인스타그램에 이 라방에는 별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87명이 들어와 계시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90명이 넘는 여러분들은 SNS를 하는 이유가 아마도 홍보 또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즉 홍보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는 홍보망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수익 구조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는 수익 구조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SNS를 하실 거예요. 아닌가요? 더 숭고한 의미가 있나요? 이 두 가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SNS를 하신다면 굳이 이 라이브 방송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은 되게 불편한 말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홍보 목적 또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SNS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이렇습니다. 다들 그런 이유로 SNS를 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보니까 이분들을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수익 구조도 안 만들어져. 그 상태로 1년 동안 그냥 SNS 생활을 해. 근데 그 SNS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친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반응량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뭔가 정체성, 브랜딩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콘텐츠를 열심히 제작해서 올리거나 남의 걸 자꾸 쳐다보거나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닌가요? 진짜 많아요. 제가 본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요. 상당수가 1년, 즉 날짜로 치면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거나 하면서 계속 컨텐츠를 올리는데 홍보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익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또는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SNS에서 그냥 눈팅만 하거나 적당히 매일 비슷한 생활 수준만 해요. 즉 상승되거나 누적되는 영향력, 상승되는 효력, 뭐 이런 힘, 경쟁력 이런 건 없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게 제일 대환장인데 여러분 213명이신데 지금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만 명 중에 한 명을 보고 5천 명 중에 한 명을 보고 1,000명 중에 한 명을 보고 그 한 명처럼 되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되게 웃겨요. 컨셉 따라하기, 컨텐츠 따라하기, 음악 따라하기, 영상 뭐 포맷 따라하기, 뭐 따라하기, 뭐 따라하기. 따라하기 또 엄청나게 해요. 1,000명 있으면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잘 된 게 있어. 그 한 명을 보고서 999명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만 명 중에 한 명이 잘 된 게 있어. 그 한 명처럼 되기 위해서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행동을 비슷하게 배우고 비슷하게 연습하고 비슷하게 노력해서 계속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이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거의 대체적인 모습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 지켜볼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그 게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나는 그 1,000명 중에 한 명처럼 만 명 중에 한 명처럼 되려고 하는 그 게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모두가 어떤 아주 희소성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을 실제로 옆에서 찾아보면 10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한데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비트코인을 맹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들 이러실까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SNS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잘한다라는 개념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SNS를 왜 잘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SNS를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소문나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나나 나의 매장이나 사업이나 상품이 좀 더 소문나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그 상품의 구매량,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SNS도 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SNS를 잘하면 내 홍보가 무조건 잘 되거나 내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SNS를 잘하기 위함에만 자꾸 집중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1등 해야, 내가 상위권에 들어가야, SNS에서 1등자가 돼야 그 다음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너무 높은 결과물을 목표로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되세요? 네, 요즘에 또 뭐 떡상 이런 얘기하면 또 나 혼나니까 참 그렇지만 너무 다들 떡상만 바라거나 너무 다들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그 로또 같은 결과물을 너무 목표로 해서 가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어떤 분들은 그 로또 비슷한 걸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광경에서 더 심각한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릴스를 올리셨는데 그 다음날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50만회, 60만회, 100만회가 됐어. 난리가 난 거지. 막 드디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지.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내일 모레부터는 나 막 이제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엄청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팔로워 수도 별로 안 늘고, 또 어떤 분은 팔로워 수는 늘었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반응도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게시물 올렸는데 게시물에 좋아요가 50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릴스 조회수 또 안 나와. 그럼 이제 또 100만회 릴스 조회수 나오기 위한 행동들만 자꾸 하는 거지. 내가 애초에 이 SNS라는 도구를 무얼 홍보하기 위해서, 무얼 잘 팔기 위해서 했는지를 까먹게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유명해지면 된다는 거지. 자, 릴스 많이 터져서 유명해졌어. 그럼 무조건 다 공동구매 할 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 공동구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공동구매는 그 계정 주인 자체가 신뢰도가 계속 쌓여서 그 신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공동구매가 가능한 거거든. 그냥 팔로워 수가 터지거나 뭐 조회수가 터진 계정이라고 해서 공동구매 갖다 놓으면 폭망하거든. 안 팔리거든. 절대 안 팔리거든. 맞잖아요. 그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이신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를 잘 팔기 위해서, 또는 내 상품, 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SNS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다들 똑같은 로또 당첨 공식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MBTI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나의 SNS 성향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SNS 성향 점검해 보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모두와 똑같이 자꾸 로또 떡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 떡상 받아도, 떡상 로또를 받아도 잘 안 되는 거야. SNS 성향 테스트 해보셨냐고요? 사람이 249명인데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하죠. 없겠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SNS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SNS에서 잘 되시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얼굴조차도 내비치지 않는데 공동구매만 하면 대박 터트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한번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얼굴을 드러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공구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미디어형이에요. MBTI, INFP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SNS의 미디어형이에요. 다른 말로 소셜 미디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소셜 미디어, 우리가 방송. 이 방송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바로 공동구매를 정말 잘 터뜨리세요. 이 공동구매를 잘 터뜨리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또 성향이 뭐냐면 누군가를 가이드하고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미디어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코치 하시는 분, 컨설팅 하시는 분, 교육하시는 분 중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이 미디어형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구매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 미디어형에 해당돼요. 그리고 뭐 예전에 블로그로 치면 파워블로거 같으신 분들도 바로 이 미디어형에 해당돼요. 많은 분들이 다 SNS를 이분들처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기는 MBTI가 다른 것처럼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자기는 이 미디어형이 아닌데 미디어형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미디어형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미디어형이 아니에요. 근데 미디어형처럼 되려고 노력들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소셜미디어 말고 우리가 SNS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팔로워 숫자는 뭐 5,000명이 안 돼. 10,000명도 안 돼. 팔로워 숫자는 남들보다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적은데 SNS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SNS 통해서 거래를 만들고 SNS 통해서 매출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네트워크형이에요. 관계형. 이해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형이신 분들은 컨텐츠로 승부를 해요. 컨텐츠로 승부하지만 이 네트워크형인 분들은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만나서 친해질 수 있고 내가 만나서 고객으로 삼을 수 있고 내가 만나서 내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으로 SNS라는 도구를 활용해요. 이분들은 관계형.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팔로워 숫자 대비 유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훨씬 더 높아요. 즉 팔로워가 10,000명이 되지 않아도 꽤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적어도. 왜냐면 이분들의 팔로워는 거의 고객 리스트랑 마찬가지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관계형. 이 관계형 말고 세 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정을 잘 보시면 그 계정에 팔로워 수가 그다지 많건 많지 않건 그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단체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그 단체 사진이 뭐 20명, 30명, 작게는 6명, 7명이지만 늘 어떤 모임이 있어요. 글쓰기 모임, 뭐 영상 만들기 모임, 독서 모임, 서로 뭐 소통 모임, 자꾸 이런 모임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모임들을 자꾸 주최하고 그 모임들을 이끌고 그 모임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리더 역할을 계속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플랫폼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SNS에서 수익 구조가 제대로 일어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SNS에서 수익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형. 미디어형은 뭐다? 방송은 말 그대로 뭐가 중요해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컨텐츠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의 유형은 뭐냐면 이분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안내하거나 또는 추천하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 미디어형 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육아 그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잘 만드신다는 개념이 뭐냐면 영상 편집을 잘한다, 뭐 뭘 기가 막히게 카피를 잘 쓴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신뢰도 있게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세요. 또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비주얼로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역할들을 되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 미디어형 유저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공동구매만 하시면 잘 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사실은 SNS라는 이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SNS를 우리가 다른 말로 소셜미디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실 미주 지역에서는 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이 소셜미디어에 가장 적합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흠모하고 이분들을 추종하고 이분들을 따라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터지는 방송 만드는 PD가 많습니까? 터지는 영화 만드는 감독이 많나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능력은 아니에요. 교육 형태로 바라보면 오은환 선생님 같은 경우 계정 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 인스타그램 또는 뭐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좋은 계정 주인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막 영상 쇼츠를 찍건 글을 올리건 뭘 하시건
되게 공감 많이 갈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호응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먹거리를 가지고서 어떤 분은 집 정리를 가지고서 이 컨텐츠들을 사람들에게 신뢰도 있게 잘 전달하잖아요. 이런 잘 가르치고 잘 공감시키고 잘 전달시키는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기질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람 심리를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터치를 잘 하세요. 이게 미디어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뭐 런쿵님 얘기 나오고 뭐 심플리오님 얘기 나오고 다들 나오지만 맞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미디어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에게 성공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이에요? 남들보다 남들을 이기는 게 여러분의 성공이고 남들을 이기는 게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 미디어형으로 되게 잘 나가시는 어떤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브랜드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어떤 티처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만큼 하거나 그들을 누르거나 그들이 이겨야만 여러분의 성공이고 행복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숫자나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형만을 무조건 쫓고 저만큼의 팔로워 수, 저만큼의 퍼포먼스, 저만큼의 공동구매 매출액 이런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미디어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참 신기해요. 미디어형이 아닌 경우는 또 상당수가 네트워크형이에요. 이분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날라다녀요.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면 너무 반갑고 되게 또 신뢰감 줄 수 있고 금방 친밀하게 어울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얼굴 대면하고 말로 나누면 안 그래도 친숙도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SNS라는 공간은 자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말은 또 뺐죠. 제가 SNS로 바꿨어요. 똑같은 말인데 SNS라는 공간은 여러분이 예전 그 SNS가 없고 이런 인터넷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얼마큼 만날 수 있겠어요? 별로 못 만나요. 근데 SNS는 전혀 몰랐던 사람을 되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좀 경계선이 빨리 허물어지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SNS라는 공간,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SNS에서도 특히 어떤 그 공통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공통의 공부라든지 어떤 공통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자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호회 가입하듯이 이런 활동들을 정말 잘하세요. 본능적으로 잘하세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난 컨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영상 편집은 또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힘들어했던 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직업을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 도움이라든지 기여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전혀 못 봤던 새로운 반응들을 마구 보게 되거든요. 이때 너무 좋죠. 그러니까 B2B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네트워크형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농담 아니고 정말 한 달에 모임 한두 군데씩만 SNS 만나서 가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다시 또 SNS에서 만나고 SNS에서 만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근데 그렇게 내가 이름을 알고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단 SNS 할 맛이 나고 그분들과 만나서 어우러져서 뭔가 소통하고 또는 주고받고 손 거래했던 것들이 또 다 컨텐츠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일거양득이잖아요. 이 관계형, 이 네트워크형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이 네트워크형의 위력이 가장 큰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쌍방향이에요. 미디어형은 주인공이 있죠. 이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이 인플루언서를 두고 굉장히 대다수가 이렇게 집중하는 형태예요. 물론 뭐 미디어형이라고 전부 다 대다수를 상대를 하진 않지만 근데 관계형, 이 네트워크형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거나 서로가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결합도가 매우 높아요. 이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형이 한번 잘 터지기 시작하면 고구마 줄기 있지 왜 고구마 하나 캐면 계속 달려나오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로 도움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A를 통해 B가 A 뒤에 있는 A 1, 2, 3, 4, 5, 6, 7, 8, 90을 다 고객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거야. 기회로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예. 월간박종인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서로 와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봐라. 만나서 관계해라. 소통해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안 풀리는, 이 동네에서도 잘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 좀 머리를 깨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한 방향만 모두가 봐요? 한 방향만 모두가 보면, 1000명이 한 방향을 보면 1등부터 1000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SNS에서 성공하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그 여러분이 1000명이면 1등부터 1000등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이에 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전부 다 1등이 되려고 생각하고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의학에도 한의학에도 사상체질이 있고, 우리가 다들 유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MBTI도 유형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의 결이 있어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쉽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 방향이 최소한 벌써 내가 나누는 것만으로도 3가지는 되는데 왜 모두 한 가지 방향을 쫓고 가냐는 말이지. 그러면서 등수가 안 올라가면 계속 현타 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꺾어지고 그만두고 이탈하고 떠나버리고 잃어버리잖아요. 또는 1년 동안, 진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1년 동안 정체되어 있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한 가지 방법으로 해봐서 안 되면 난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수영을 해서 안 되면 난 이건 아닌가 봐. 나는 제주도까지 가는데 꼭 수영이 아닌 것 같아. 난 비행기 타야 될 것 같아. 난 배 타야 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왜 다 똑같은 방법들을 전력 투구를 하고 있냐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추구해야 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2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만 봐도 보시면 소셜 미디어적 영역이 있고 SNS, 소셜 네트워크적 영역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미디어적 영역이 맞는 사람이면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터트리는데 더 열을 내야 되는 게 맞다. 로직과 알고리즘에 더 집중하고 이 부분이 더 맞다.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그 컨텐츠형처럼 심리적으로 공감적으로 쏙쏙 들어가고 이렇게 따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컨텐츠 제작 능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게 잘 안 터진다고 한다면 한번 내가 정말 컨텐츠 또는 미디어형이 맞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또 의외로 상당수가 관계형이더라. 관계형은 뭐냐면 10만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인플루언서만큼 10,000명만 데리고 있어도 그 이상의 매출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관계형이다. 관계형은 SNS를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낯선 사람들을 좀 더 격이 없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다 영업하려면 힘든 사람들인데 SNS에서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빨리 이렇게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온라인 SNS에서 만들어진 모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서로 미팅을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되게 결속력이 크고 서로 상승 효과가, 부스터샷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미디어형입니까? 네트워크형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또렷해요. 미디어형의 장점보다 하나의 컨텐츠,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 컨텐츠 채널로 인정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거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단점은 뭐다? 근데 그 단점은 서로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결속력이나 어떤 관계력은 그렇게 크게 강해지는 걸 기대할 수가 없다. 자, SNS 형태로, 관계 형태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형태가 아니라 SNS, 관계 형태에 집중해서 네트워크 형태에 집중해보면, 여기는 대면을 중요시하고 친밀도를 중요시하고 사람 대 사람의 신뢰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기회 요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니까 이 뒤에 펼쳐진 게 되게 많을 수 있지. 다만 이제 서로가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뭐 강한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 예. 정보가 발생시키는 아까 말한 미디어형의 그 파워는 좀 어려운 형태가 있다. 대신 부가가치는 더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 뭐 지금 여기 나왔지만 계속 말씀 나오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보가름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형에 가까우시고요. 지금 매우 잘하고 계시죠. 팔로워가 4,000명이 안 되는데 벌써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귀한 거예요. 팔로워 10만 명 되시는 분들도, 한 달에 뭐 몇 번씩 공동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순익을 바라보면 그렇게 못 하시는 분, 몇백도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가르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네트워크형을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더 이론적으로도 알고 움직이시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런쿵님 얘기 나왔는데, 예, 맞아요. 런쿵님 같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형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넝쿵님이 미디어형으로서 움직이시면서 오프라인 활동들이나 모임 활동들을 좀 하시면서 본인을 이제 캐릭터 브랜드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미디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미디어가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의 선을 넘어가면 겸용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울까?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여러분 여기까지 말한 거에서 어떤 게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나 진짜 이 이상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좋아 이걸 다 또 해결해 줄 수 없어. 앞으로 내가 다음에 그럼 더 쉽게 한번 말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아 진짜 여러분은 내 인생에 정말 숙제 같은 분들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는데 나에게 좌정함을 주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분들도 굉장히 강력한 유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미디어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강하진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형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귀고 이러는 것들을 엄청 좋아하시는 편은 또 네트워크형보다 강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몇 개 딱 모이면 그 공통분 파악해서 모임 같은 거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같이 함께 부동산 모임을 만든다거나 재테크 모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글쓰기 모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말 잘하기 모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책쓰기 모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플랫폼형이에요. 이 SNS에는 그 플랫폼형이라는 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잘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도 많아요. 이 플랫폼형은 누군가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사랑받냐면 아 혼자 이걸 막 실천하자니까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만났더니 공감대가 막 형성되고 나의 심정을 알아줘. 근데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데 이 사람 옆을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린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혹시 아실 만한 분 있으십니까? 이 정도 되면 절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소름이 끼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런 형태대로 바라보면서 SNS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강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시면 저랑 좀 계속 관계를 맺어보시면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콘텐츠 이렇게 만들어봐 저렇게 만들어봐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콘텐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당신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요. 어떤 판때기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님은 전부 다 해당되시네요. 저는 그 전부 다를 그냥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로 옐로맘님 같은 경우는 바로 플랫폼형이에요. 이 플랫폼형은 그거예요. 내가 글쓰기를 해봤어. 또는 내가 뭐 영상 만들기를 해봤어. 근데 내가 초심자부터 해봐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고 또 이거를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걸 힘들어하고 왜 이걸 필요로 하고 뭐가 어려운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쭉 모아서 이거는 아까 말한 가르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케팅 그걸 알려주시는 컨텐츠를 알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형인 경우가 많아요. 미디어형은 진짜 컨텐츠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오콩목달도 컨텐츠가 엄청 강력한데 어쨌든 컨텐츠의 그 마력이 엄청 강력하신 영역인데 플랫폼형의 모임은 약간 달라요. 플랫폼형의 모임은 내가 이 형인 사람, 이 계정주 이분을 중심으로 내가 일단 마음이 안도하고 공감되고 포근하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과 함께 무리를 이루니까 여기서 내가 그대로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뭔가를 조그마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플랫폼형. 저는 세 가지 중 아직 뭐가 명확한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 알거나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난 아직 어떤 형인지 모르겠다. 그럼 SNS 활동을 아직 많이 안 해본 거예요. SNS 활동을 컨텐츠를 만드는 걸 많이 안 해봤거나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많이 안 해봤거나 이 두 가지를 많이 해보면 내가 그러니까 플랫폼형인지 아닌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한 가지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모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너무 당연한 이유인데 뭐냐면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예요. 네. 그냥 너무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를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롤에 따라서 그
그런 형태로만 계속 하려고 하고 목표도 똑같은 형태. 난 최고의 뭐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이런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양하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팔로워 수 1등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실제로 찐친처럼 아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오프라인의 만남이나 SNS를 통한 오프라인 만남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사람들하고 함께 모임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그래야 알지. 아까 말했잖아. 작년에 내가 70번을 했대요. 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그러면 도대체 글은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여기다가 글도 많이 쓰고 라방도 많이 하고 뭔가 컨텐츠도 많이 올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또 저만큼 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번개도 하고 뭐 월간 박종윤도 하고 특강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하니까 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의립냐? 아직도 의립냐? 아직도 어려운겨?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아니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얘기요. 솔직히 말하면 이 277명, 280명 이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컨텐츠 거리로 삼아서 또 이제 막 돌리고 팔고 만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다 있는 거 알면서 지금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이거 컨텐츠 거리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마케팅 가르치시는 분들, 광고 가르치시는 분들, 또 SNS 가르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만 해도 벌써 탁 정리해가지고 어디선가 얘기한다니까. 어디선가 수업 자료를 쓰든지 강의 자료를 쓰든지 뭐 전자책 자료를 쓰든지 아니면 본인 인스타그램 컨텐츠 자료를 쓰든지 쓴다니까. 그런 거 다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겨. 근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겨. 환장하지. 전 세계에서 나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리지널. 나는 오리지널만 하니까.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와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 소수를 제외한 상당수가 왜 힘들고 어렵고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가를 정말 계속 생각해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고 나서 이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유형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 알려줘야 되겠구나. 성공이라는 길을 가는, 인스타그램에 성공이라는 길을 가는 방법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는구나. 좀 있으면 300명 되겠다. 노력해보자.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뭐겠어요. 여기서도 앞으로 한 걸음 못 나가잖아? 그러면 인스타그램 그냥 때려쳐. 시간이 너무 아까운겨. 그냥 인스타그램 그냥 우리 애기 이쁜 사진 올리거나 내 그냥 뭐 먹은 사진 올리고 남들 거 보고 그냥 그 정도로만 쓰면 되는 거지. 굳이 막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몇 시간을 쓰고 여기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겨. 그냥 하지 마요. 근데 아니 나 진짜 인스타그램 뭐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아직 3월 초잖아요. 아직 10개월이 남았으니까 이번 10개월 동안은 단계별로 한번 노력을 해봐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디어형, 즉 컨텐츠로 승부하는 것도 해보세요. 계속. 그 다음에 SNS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형인가도 한번 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만나지게 되면 그들과 함께 모임 같은 걸 또 한번 주최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형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 이 셋 중에 뭐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어떤 형인지만 정확하게 파악돼도 많은 비율이 걷어진다고요. 많은 비율이. 나한테 적합한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효과는 더 빨리 나오고 더 크게 나오겠지. 그걸 10개월 동안 착착착착 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이맘때 여러분 이 라방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잘 되면 다들 안 들어와. 잘 되면 다 떠난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잘 되면 나를 신경을 안 써. 기업에서 지워버린다니까. 빨리 다 가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지금 이 말 되게 중요해요. 다시 미디어형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미디어형은 어떤 사람들이 미디어형에 적합하냐면, 내가 인스타그램에 글 한 줄을 썼어. 내가 영상 하나를 올렸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쫙 보고서 나한테 관련된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건 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바로 미디어형이에요.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블로그로 치면 파워블로거 같은 스타일, 리뷰어가 된다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거나 가이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내를 한다거나 추천한다거나. 뭐 내 인생을 바꾼 책 3권. 돈 벌려면 이것만은 꼭 읽어봐라 5권. 나는 어떤 습관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데 내가 왜 우리 집을 깨끗하게 했는지 알아? 뭐 이런 거. 내가 왜 냉장고를 정리정돈하기 시작했는지 알아?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도가 더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DM으로 막 질문하거나 댓글로 질문을 하는 그 경향도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디어형이에요. 이해되세요? 좋은 음악을 쓰거나 좋은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내용 자체의 시나리오 내용 자체에 전달시키는 능력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신뢰도가 올라가게 만들고 질문하고 싶게 만드는 그 기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훈련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훈련으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다들 이거를 착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미디어형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런 경우가 있죠. 미디어형으로 성공하신 인플루언서가 내가 영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공동구매로만 뭐 월에 몇 억씩 벌게 된 비결을 알려줄게 하고서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돼. 따라오면 돼. 난 이런 책을 읽었고 난 이런 내용으로 썼고 나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 난 이런 단계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막 엄청나게 다들 밀려가시죠. 지금부터 센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유, 10,000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똑같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걸 똑같이 따라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도 원래 미디어형의 그 기질이 강한 거야. 체질이. 근데 좋은 도구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도구를 알게 된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따라하는 대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 잘 보시면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시죠. 잘. 이유가 뭐냐. 자,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해서 겉으로 나는 효과는 또 나오기도 해. 뭐냐면 뭐 조회수가 증가한다든가 팔로워 수가 증가한다든가. 근데 그분처럼 인생이 안 바뀌죠. 잘 안 되죠. 미안합니다. 근데 독하게 말할 건 독하게 말하지. 왜냐하면 그 내면의 뭐라고 해야 되지? 본질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본질이. 그러니까 제발 늘 얘기하잖아. 등산로엔 산삼이 없다고. 왜 모두가 가는 길을 똑같이 가. 아까 그 말 잊지 마세요. 모두가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그 가는 길 위에 1,0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00등 사이에 여러분 등수가 있는 거고 10,0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000등 사이에 여러분 등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더 높이 1등이 돼야만 되는 게임에 무작정 따라만 가지 마세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효율과 효과예요.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 효율과 효과는 뭐야?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노력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 이걸 발휘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미디어형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끝이 아니야. 그건 나랑 안 맞는다는 뜻이지. 그건 실패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 릴스 잘 안 터진다고 실망하고 현타 오고 나는 언제쯤 저 사람처럼 저렇게 릴스가 터질까? 또는 릴스 한번 터졌는데 왜 난 저 사람처럼 안 되나? 막 이러면서 현타 와가지고 마치 인생 망가지고 실패한 사람처럼 막 그냥 막 짜증내고 있거나 실망하고 있거나 가라앉아 있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심하면 그만뒀거나 잠수 타거나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미련 곰탱이들이요 진짜. 니네는 애들이 서울대 안 가면은 나중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래? 그거 아니잖아. 맞잖요. 뭐 삼성 못 들어가면 인생 조진겨? 그렇게 생각하고 살겨? 아니잖요. 아니 왜 뭐 한 방향이 안 됐다고 해서 뭐가 막장 탄 것처럼 왜들 그러냐고. 왜 패배의식 느끼고 왜 자격지심 느끼고 왜 현타 오고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또 누구 원망하고 뭐 자기 탓하고 왜들 그러냐고. 진짜 미련 곰퉁이들이요. 그런 거 보면은 들을 사람만 듣는 거고 이런 말 거북하면 다 나가는 거 당연한 건데 내 라방 알죠? 어느 시점 되면 다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 알죠? 나 뭐 51세인데 1만 명 넘어가 봤으면 이제 일부러 나 기분 좋으라고 한 번씩 다 팔로잉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나가도 상관없어. 괜찮아. 근데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왜 그렇게 한 방향만 보고 가냐고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내가 미디어형으로서 컨텐츠가 떡상이 안 되고 안 터진다 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게 잘못됐거나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이게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닌 거다. 스스로를 그렇게 제발 생각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미련 곰퉁이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기를 탓할 거면 이런 걸 탓해야죠.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탓해야지. 예를 들면 뭐 매일 한두 명씩이라도 팔로워 수를 늘려나가는 습관을 꾸준히 가져가 봤는가. 잘 못 쓰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해봤는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연습을 해봤는가. 이런 거를 내가 노력하면 증가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자기를 탓해야지. 이 게으른 새끼 하면서. 그지?
맞잖아요. 그런 건 또 탓 안 해요. 자기 피땀 노력 이런 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데에다가는 안 쓰면서 나는 왜 쟤처럼 떡상이 안 될까? 또는 난 쟤처럼 떡상을 했는데 왜 팔로워스가 안 늘어날까? 그러면서 현타오고 자격지심 갖고 자기 탓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알겠죠? 미디어형만 소셜 미디어형만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의 다른 말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장난이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양쪽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SNS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 위에 미디어적, 소셜 미디어적인 것도 있는 거고 소셜 네트워크적인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미디어적 영역 하나를 여러분이 안 맞는 것 뿐인 거야. 그럼 또 뭐가 남았어? 이제 네트워크형 남았죠. 네트워크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형은 이게 있어. 되게 영업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가지신 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사람들한테 뭐 어떤 상품이 좋고 어떤 것들을 제안해 주는지 너무 잘 알거든. 자꾸 이렇게 상품을 팔려고 하는 상품, 그러니까 상품을 내놓지. 자꾸 상품을 내놔. 그게 즉 직접 팔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놓지. 근데 컨텐츠 영역에서 금기시되는 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모든 컨텐츠의 끝은 거래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나는 팔고 있지 않다. 이게 미디어형이 갖춰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거든. 이 미디어형이 갖춰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라고 보여줘야 돼. 근데 결국 끝에서는 뭔가 팔지. 나중에는. 근데 첫 번째가 이게 돼야 돼.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고 당신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형이에요. 맞죠? 근데 네트워크형은 자꾸 맹렬하게 이렇게 상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네트워크형 같은 경우는 영업에 되게 좋은 기질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SNS라는 생태계가 뭔가를 팔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판다라고 싶으면 그 컨텐츠의 값어치를 일단 되게 낮게 봐요. 사실 일반적인 백화점이든 어디든 우리가 어딜 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뭘 팔려고 하면 약간 그 사람 내려보기 시작하고 그 컨텐츠의 질도 내려보기 시작하고 약간 거리를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형인 분들은 사실 컨텐츠를 생산하고 올리는 게 이 적중률이 잘 안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그냥 국어 공부를 다시 해. 그래서 따라서 이 네트워크형 뭐냐면 영업직 또는 장사 또는 자기들이 이제 직접 제조를 한다거나 브랜드를 한다거나 유통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 네트워크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형인 분들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에게 팔 수 있는 대상만 데려다 다오. 나한테 내 상품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쨌든 내 앞에 사람들만 많이 데려다 다오. 그럼 난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나에게 물들게 하고 나의 고객으로 만들고 나의 팬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SNS라는 거지. 컴퓨터만 열고 스마트폰만 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 또 하루에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10명 사귀기가 어려운데 SNS에서는 10명, 20명을 사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SNS에서 한 명하고 친해지면 그 한 명이 저 친구한테 친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라방 한번 참여하면 또 높아지고 어디 모임 한번 가면 또 한번 높아지고 이 상태에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가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만남까지 갖게 되면 네트워크 형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뭔가 팔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유리한 방식은 식당을 하셔도 뭐 뷰티샵을 하셔도 뭘 꽃집을 하셔도 뭘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리한 방식은 사실 이미 뭔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유리한 방식이 네트워크형이에요. 네트워크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나가면 진짜 손해다.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진짜로. 지금부터는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형과 플랫폼형 뭐 사람들 만나면 어떤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이런 모임 만드는 게 네트워크형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형은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장사하시고 물건 만드시고 브랜드 하시고 이러신 분들 사업가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에요. 네트워크형은. 이해되셨어요? 잘 들으세요.
플랫폼형은 누가 유리하냐면 내가 미디어형처럼 콘텐츠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 콘텐츠가 약한 분들이 유리한 게 플랫폼형이에요. 이 말 잘 이해됐나? 자, 내가 정보나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로서 수익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무형의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는 즉 글이나 또는 어떤 영상 저작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로써 수익화까지 몰고 가는 게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플랫폼형으로 전향하면 좋아요. 함께 그런 거를 만들고 공부하고 배우는 모임 자체로서 매출을 만들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그렇게 함께 익히고 공부하고 기본기를 닦고 연구하는 스킬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모임 자체로 회비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을 받을 수가 있고 프로젝트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코스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디어형, 네트워크형 가운데에 있는 게 플랫폼형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한 사람은 지금부터 내일 당장이라도 없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저의 부덕함입니다. 저의 무지함이고요. 제가 부족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플랫폼형 중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떠들썩하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우리끼리 3, 3, 5, 7, 8명, 10명, 12명씩 모여가지고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매달 꼬박꼬박 매출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플랫폼형이 좋은 점이 뭐냐면 참여자분들도 자기에게 필요한 스킬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글쓰기 강좌야. 그럼 강좌비 내야지. 맞잖아요. 그림 그리기 강좌야. 그럼 그림 그리기 강좌비 내야지. 영상 촬영 배워? 비용 내야지.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왜 이 플랫폼형의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내면서 그 모임에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SNS에서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이잖아. 그리고 나의 처지를 잘 알고 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SNS에 최적화된 스킬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플랫폼형은 아까 그 미디어형과 다르게 나만 따라하면 떡상을 시켜줄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 지금 되게 힘들고 모르겠지. 네 기본기를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형태에 되게 적합한 거죠. 맞잖아요. 인프라 쪽인 영역이에요. 플랫폼형은. 그러니까 플랫폼형 같은 경우는 항상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뭐 사진 찍는 거, 영상 촬영, 또 그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역들에서 플랫폼 영역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한다면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봤을 때 미디어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런쿡님,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사웨이님, 그 다음에 플랫폼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헬로 욜로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깨달아도 진짜 3개월, 6개월 뒤에 돈을 못 버시던 분들은 돈을 버시게 되고 100만 원 벌던 분들은 1000만 원을 벌게 된다니까요. 이게 월천 버는 비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많이 자주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콘텐츠형인지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형인지 알고 싶으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고 내가 네트워크형인지 알고 싶으면 많이 만나보고 내가 플랫폼형인지 알고 싶으면 모임을 만들어서 주최해보고 이래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게 나한테 수익 구조를 만들기 편하고 명분이 서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영설님 오늘 들어와 있나? 이거는 전자책으로 나오면 농담 안 하고 내가 진짜 이거는 돈 많이 받아야 돼. 이건 비싼 거야. 왜 비싼 거냐면 나는 내가 이런 걸 연구하고 관찰하고 또 이걸 검증해보고 실천해보고 제가 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해봤잖아요. 지금 다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를 알고서 얘기하니까 그냥 줄 수 있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자기 사업이나 자기 돈 버는 거에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지금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플랫폼형 탐나네요. 그치. 수많은 그 기초교육에 해당되는 영역들은 다 플랫폼형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교육에 해당되는 영역은 다 플랫폼형이다. 그 플랫폼형에서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죠. 트레바리도 플랫폼형이에요. 트레바리에 이제 독서 모임 만드는 것도 플랫폼형이고 당근에서 뭐 지역 주민들끼리 뭐 동호회 만드는 것도 플랫폼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뭐 무슨 강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플랫폼형에 해당되는 거죠. 죽이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 290명, 300명, 300명 캡처해줘. 300명 캡처해줘. 빨리 아무도 안 했겠지. 300명이었는데 아깝다.
근데 여러분, 저 혼자 그냥 떠드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요. 진짜 마케팅은 이런 걸 배우는 게 마케팅이고, 진짜 비즈니스는 이런 걸 배우는 게 비즈니스고, 진짜 브랜딩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배우는 게 브랜딩이에요. 돌아가는 본질을 봐야 되고, 돌아가는 구조를 봐야 되고, 돌아가는 형상을 봐야 되는데 너무 다들 스킬에만 집중하세요. 그것도 그 스킬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한 방향의 스킬로 가세요. 오늘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말이 뭐냐면, 남들과 같은 방향에서 여러분이 뛰어들어서 집중하고 노력하면,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이면 1등부터 1000명 사이에 등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10,000명이면 1등부터 10,000명 사이에 등수에 들어가는 거다. 거기서 1등을 노리면서 가고 있는 거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비효율과 비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라. 제발 무리에 소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괜히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잘 못한다고 해서 현타 오고, 또 누구 부러워하고, 심지어 질투하고, 또 누구 원망하고, 자기 자격지심 갖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속상해. 존영반들이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하신 분들이고,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인인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왜 여전히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지?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인스타그램을 하는 목표는 뭐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 그게 아닐 텐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게 목표일 텐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자기 사업, 자기 돈 잘 버는 게 그게 목표일 텐데, 그럼 돈 잘 버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그게 먼저가 돼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줏대를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루에 보는 계정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것만 봐요. 저 팔로잉하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런 분들 것만 보지, 저는 누가 엄청 뭐 몇천억을 벌었다네, 뭐 몇천억 자산가라네, 뭐가 어떻게 해서 뭐 인생이 역전됐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일도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면, 거기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근데 나처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나처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누구처럼 살아서 이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박종현은 한 번도 누구처럼 살려고 애써서 이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구처럼 살아야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난 선생님이 저한테 덕질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난 선생님 저처럼 사시나요? 아니에요. 오난 선생님 오난 선생님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의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SNS를 아마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없는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실 겁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무언가를 홍보하거나 또는 돈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SNS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SNS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절대 다수가,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1000명 중에 30명이 잘했다라고 떠오르는 걸 봤고, 970명이 여전히 똑같이 1년을 보내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왜 저럴까? 라고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 중에 모두가 한꺼번에 전환되는 게 아니라, 결이 맞고 자기 상황이 맞고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그 방식에서, 그 방식과 자기가 맞는 사람, 그 요즘 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과 맞는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길을 겪게 되는 거야. 똑같이 노력했는데, 똑같이 따라했는데, 똑같이 포맷을 잡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여기서 현타가 오고, 현타가 오니까 좌절하고, 제일 안 좋은 건 자격지심, 자기 비하하고, 더 안 좋은 건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뭐 비난하거나 또는 남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뭐 다시 또 시작해봐야지 하고서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하거나, 이런 게 970명한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SNS를 잘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잘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홍보랑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걸 잘하기 위한 그 방향성에는 꼭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형만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미디어형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이,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인스타그램을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라고 많이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송국적인 성격이 강한 몇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SNS라고 부르죠. 그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적인 성격이 강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벌써 이 두 가지만 봐도, 내가 미디어형, 즉 방송형은 컨텐츠를 누군가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거나 공감할 수 있게 전달하거나 신뢰도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들이 이 컨텐츠의 중요 가치를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를 인정하기 시작해서 자꾸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거나 나는 뭘 하면 좋겠어요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부탁을 하거나 이 사람의 선택을 따라오거나 이런 형태가 바로 미디어형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즉 컨텐츠를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내용을 만들었어도 뭔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효과가 달라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대표 유형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나 저 사람하고 똑같은 로직을 따라하고 똑같은 방식을 했는데도 난 잘 안 돼. 근데 떡상을 해서 막 터졌어도 그 다음에 그 장기적인 수익 효과 안 나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특성이 뭐라고요? 네트워크적인 능력. 그래서 10만 팔로워로 공동구매할 때마다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씩 막 매출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 10만 팔로워의 5%, 즉 5천 명 정도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몇백씩 또는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매출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적인 성질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오프에서도 만나고 좀 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 컨텐츠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 이 관계력은 중소사업,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1인 사업자 특히 1인 사업자, 아직 비빌 언덕이 없는 분들, 자기 시장이 약한 분들, 예비 창업자, 매장 규모가 작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네트워크형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해요. 신뢰도가 일단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트워크형 같은 경우는 영업직 또는 뭐 온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제조업, 유통업 하시는 분들, 즉 네트워크형은 말 그대로 난 진짜 흔히 말하는 사업할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은 체험의 경험을 시켜주고 직접 만나서 자기를 체험시키거나 자기 상품을 체험시키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모임 같은 데 많이 다니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가리지 말고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상대방이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늘려나가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잉 관계는 뭐냐면 일종의 고객 리스트와 같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여러분의 팔로워가 2,000명인데 그 2,000명이 거의 다 고객이거나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런 적중률을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네트워크형. 됐죠? 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형이 뭐라고요? 플랫폼형은 미디어형과 네트워크형의 가운데 정도에 있는데, 이 플랫폼형은 어떤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고 어떤 분들이 기회를 살피시면 좋냐면, 나 영업하는 그런 막 인맥 쌓고 이런 거 나 솔직히 잘 못해. 나 이렇게 누구 만나면 친해지는 것까진 가능한데 내 물건을 그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것까지는 나 못하겠어. 이런 분들. 자, 컨텐츠는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겠어. 영상 편집 어떻게 하는지, 글쓰기 어떻게 하는지, 뭐 책 읽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알겠어. 다 알겠는데 난 이걸로 터지는 컨텐츠, 미디어형 정도의 위력까지는 나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플랫폼형의 길을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나 능력들이나 경험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335 모아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문화센터 같은 강좌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게 플랫폼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지금? 뭐 해요? 계속 팔로워 수 늘리기 위한 것만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돈이 벌리나? 뭐 홍보가 더 잘 되나? 영향력이 커지나? 아니잖아요. 나는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290명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다 특징이 뭐겠어요? 지금 더 벌고 싶거나 못 벌던 상태에서 벌고 싶거나 없던 수입을 만들고 싶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3개월 뒤면 여러분 여기 안 온다니까. 돈 벌기 바빠가지고 나보러 안 온다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 형이 적합했구나, 나 지금 성과가 사실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지. 그것만으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야. 시간 배분을 또 더 만남에 더 많이 쓰겠지. 접촉에. 맞잖아요. 그리고 플랫폼형이다. 나는 미디어형도 아니고 네트워크형도 아니야. 근데 나는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처럼 뭔가 헤매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는 분들 335 모아가지고 조용히 계속 모아서 같이 우리끼리 어우러지고 우리끼리 잘하고 거기서 뭔가 하는 성과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또 퍼져나가고 이런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상 없어. 도대체 이 SNS에서는 더 이상 이 이상은 나는 가르쳐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각자 분야가 생겼으니까 미디어형인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로직과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좀 더 터지는 떡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게 맞아요. 내가 미디어형인 사람은. 그죠? 근데 내가 진짜 미디어형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실제로 내가 떡상하고 내 컨텐츠가 터졌을 때 내 계정에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팔로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팔로잉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내 게시물들에도 반응을 하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게시물의 반응까지도 잘하는데 댓글이나 DM으로 질문들도 막 넣기 시작하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러면 완벽한 미디어형이야 이 사람은. 그죠? 자, 그럼 이 미디어형의 1번, 2번, 3번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그러면 나는 빨리 플랫폼형이나 네트워크형이 아닌지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갈아타자. 그럼 당장 시간 배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효율과 효과가 늘어난다. 돈 벌 확률도 올라간다. 같은 말을 지금 몇십 번째 반복하고 있다. 존나 힘들다. 자, 여러분 많이 머리가 좀 깨졌어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반짝반짝 빛나나? 뭐가 좀 터졌나? 괜찮아요? 좋았어요? 말을 해봐. 환장하겠네. 나 오늘 라방 한 달 만에 복귀하는 기념으로 센 거 꺼낸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지. 전 세계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을걸? 왜냐면 다들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느라고 정신없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에 대한 집중력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을 진짜 많이 염려하고 진짜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나의 실력이나 또는 나의 영감이나 또는 나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수준은 어디에나 있어요. 저 같은 수준 어디에나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면 이제 혼나는 타이밍이에요. 광고 들어갑니다. 라방 공짜로 해줬으니까, 이런 명강의를 공짜로 해줬으니까 광고. 자, 외운 대로 하자. 자, 아직도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노란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 라방 들어오지 마세요.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책 한 권을 읽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신뢰하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도서관 가서 빌려 읽지 말고 그냥 사서 읽어. 어차피 도서관 가서 빌려 읽으면 너무 좋아서 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헛짓하지 말고 그냥 애초에 사요. 네. 책 사시고 또는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선물하시고. 두 번째, 거리가 멀다 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필 링크 들으시면 클래스 U 강의 있어요. 예,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무슨 교양 수업도 아니고 그냥 마케팅 브랜딩 사업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현장 수업이 있는데 현장 수업 3월 마감됐습니다. 거의 다 꽉 찼고요. 지금 4월 수업 절찬리에 모집 중인데 요즘에 워낙 다들 요즘 좀 다들 긴장감이 풀어져가지고 주변에 홍보와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소개도 안 하고 있어요. 홍보와 추천, 소개 그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막 이런 걸로만 올리지 말고 직접 누구한테 친구한테 저 친구가 좀 사업이 힘든 것 같다. 그럼 추천, 소개, 홍보 그렇게 좀 실질적인 걸 하시라고요. 그냥 스토리에 그냥 띡 올리고 이런 수업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누가 그런 식으로만 자꾸 홍보해준다고 하면 좋겠어요? 효과가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 너무 당당해. 할 걸 다 했으니까 되게 당당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드디어 경영 수업 시작합니다. 경영 수업도 대한민국에 없던 경영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뭘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과의 캐주얼판이죠. 네, 비밀과의 캐주얼판인데 엑기스만 녹여서 한번 우리 경영자분들께 연매출 100억이 못 넘어서 듣지 못했던 우리 경영자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내가 미디어형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콘목달을 들어라. 미디어형은 오콘목달을 듣는 것만이 살 길이다. 잊지 마셔라. 이런 거고.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얘기하면 득이 된지 실이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현장 수업들은 사주 코스의 그 정규 수업들은 SNS를 잘하는 또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수업은 아니에요. 콘텐츠를 잘 만드는 수업을 가르치는 수업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은환 대표님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은환 선생님께 비즈니스를 가르쳤을 뿐이지 비즈니스를 가르쳤습니다. 마케팅, 브랜딩, 비즈니스, 경영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즉 사업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더 잘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잘되게 하거나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누가 질문창에다 질문을 넣으셨네. 네트워크형인 저는 네트워크형인 것 같은데 미디어형의 미련이 남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뭐 내 인생은 아니잖아요. 제 인생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미련이 나오면 하세요. 계속 하세요. 아니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난 미디어형은 아니고 난 네트워크형이나 플랫폼형인 것 같구나. 근데 남들 다 미디어형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왕이면 터지는 게 좋잖아. 그러고서 계속 하실 분들은 하세요. 뭐 말지 않겠습니다. 근데 단 하나만 약속해줘요. 내년 이맘때 나랑 라방에서 이런 거 가지고 만나진 마요. 아 어차피 진짜 내 인생은 아니니까 내가 말리진 않겠어. 근데 나는 지금 내 계정을 통해서도 미디어형과 네트워크형과 플랫폼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배우겠다고 걔들 하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배우겠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왜 안 배워? 가르쳐준 대로 왜 안 해? 내가 스킬들을 안 가르쳐서 그러나? 스킬을 가르쳐줘야 되나? 1 이렇게 하세요. 2 이렇게 하세요. 3 이렇게 하세요. 4 이렇게 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나? 내가 20살 때 빚 갚으려고 뭐부터 출발했는데 뭐 이렇게 됐고 말이지. 오빠가 가르쳐주는 거니까 잘 들어. 아저씨가 하는 얘기 지금부터 잘 들어봐.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나? 맨날 리스트를 만들어서 45부작 해주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일도 안 바뀌어요. 그건 내 얘기잖아. 그건 내 거잖아. 어떻게 내 인생처럼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내가 진짜 독한 말 하나 해볼까요? 영선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께서 라방을 거의 70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선님이 댓글을 뭐라고 쓰셨냐면 전 앞으로 뭐 뭘 다 많이 해봤다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라방을 많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또는 나보다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될까? 또는 나보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이분들 중에서 몇이나 될까? 야, 그거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라방을 70번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컨텐츠를 올렸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니까 지금의 내가 됐겠지. 굉장히 얌체 같은 생각들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처럼은 되고 싶어. 그런데 라방 70번 안 해도 되는 법을 알려줘. 너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안 터져도 컨텐츠를 계속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그런 끈기를 알려줘. 너처럼은 되고 싶어.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안 만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을 알려줘. 그거랑 마찬가지잖아. 진짜 제가 보는 광경이 그거예요. DM으로요 여러분, DM으로 힘들다 소리 진짜 신중하게 하고서 보내세요. 사람 진짜 잠 못 자게 하지 말고 밥 먹다 얹히게 하지 말고 괜히 자책감 느끼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들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그분들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 보잖아요. 새로운 행동을 단 한 개도 안 해요. 새로운 행동을 해본 흔적도 없고 더 많이 움직여본 흔적도 없고 그냥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달래. 얼마나 얌체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한 번도 다 안 해봤잖아.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피땀 눈물의 소진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를 바란다 간다면 진짜 영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피땀 눈물을 흘릴 때 이왕이면 남과 똑같은 방향이 정답이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좀 다른 방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자기 결에 맞게 가세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회전목마에서 내려와라. 그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회전목마가 있어요. 그 회전목마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랴이랴 뛰고 땀을 흘리고 막 채찍질하고 이걸 해도 제자리야. 그냥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나하고 맞지 않는 방향인 거지.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은 아니에요. 누가 망하는 게 싫은 것 뿐이지 그 망하는 게 싫은 거라고 해서 내가 뭐 망하지 말라고 뭐 붙잡고서 도와주거나 뭐 돈을 주거나 뭐 먹여 살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네. 다만 이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깨우쳐서 인생이 바뀌고 변한 사람들은 정말 즐겁고 신이 날 것이고 이제 막 나하고 놀고 싶어서 막 오겠지. 어우러져가지고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 새끼들. 잘 되면 항상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서 인생을 되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불안감 없는 마음으로 즐겁게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겠죠. 아시겠죠?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라방은 저장할까요 말까요? 내일 저녁 12시까지 저장하자고 하겠지. 저장 노노 오케이.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게 처음 있는 일이네. 처음 있는 일. 야 진짜 처음 있는 일이네. 거의 예전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저장해주세요인데
저장 반대와 저장이 교차하네. 재밌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방은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광고한 거대로 주변에 책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비 쓸 거, 홍보비 쓸 거 이런 라방으로 계속 생산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저의 수업이나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정당한 대가 교환,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